고려말 조선 초의 대마도는 외적의 주요 기항지였습니다. 외적의 빈번한 조선 침입에 대해 조선은 강경한 대응을 했는데요. 이를 대마도 정벌이라고 하는데 총 3번의 대마도 정벌이 있었는데 우리가 대표적으로 다루는 것은 세종 1년 1419년에 있었던 제3차 대마도 정벌입니다. 실록을 참고하실 때도 이 점 참고하시고 보면 사건 구분이 더 잘 되실 거예요. 세종실록 4권 5월 7일 신의 첫 번째 기사를 보면 충청관찰사 정진의 보고 내용이 나오는데요. 본월 초 5일 새벽에 외적의 배 50여 척이 돌연 비인현 도두음 고지에 이르러 우리 병성을 에워싸고 불살라서 연기가 자욱하게 끼어 서로를 분별하지 못할 지경이다. 비인현은 충청도 공주목에 속한 현이었는데요. 이른 새벽부터 외적이 충청도를 습격했다는 보고였습니다. 앞서 병권에 대한 전권을 쥐겠다던 태종의 말처럼 이 사안에 대해서도 상왕인 태종이 진두지휘했습니다. 만호 김성길이 술에 취하여 방비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적선 32척이 우리 병선 7척을 탈취하여 불살랐습니다. 만호는 종사품의 무관 계급으로 해당 지역의 군사대장격이었습니다. 그런 책임자가 술에 취해 새벽에 방비를 허술이했다 라는 점은 이해하기가 좀 어려운데요. 결국 만호 김성길은 항거하다가 창에 찔려 물에 빠졌고 그의 아들 김윤도 싸우다가 아비를 따라 죽겠다고 물에 떨어져 죽었습니다. 책임자가 다 죽었으면 상황이 어찌 된 것인가. 창에 찔려 물에 빠져 죽은 줄 알았던 김성길은 헤엄쳐서 다시 살았고 이후 남은 자들이 맞서 싸웠지만 군사가 적어서 현성으로 퇴각하여 오후 1시경까지 전투가 계속되었습니다. 그 사이 성 밖에 있는 민가의 닭과 개를 노략하여 거의 다 없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럼 결국 함락된 것인가? 성이 거의 함락되기 직전이었으나 지서천군사 김윤과 남포진 병마사 오익생이 군사를 거느리고 합류하여 힘껏 싸워서 적이 포위하였던 것을 풀고 돌아갔습니다. 보고를 받은 태종은 분노했습니다. 새벽에 취해서 방비를 허술하게 만든 김성길도 용납할 수 없었지만 외적이 거리낌 없이 함부로 조선을 습격했다는 것에 화가 난 것이죠. 게다가 외적이 민가를 돌아다니며 백성들을 약탈했다는 점입니다. 당시 태종이 외교 문제에 있어서 가장 중시한 것은 평화였습니다. 그래서 채택한 방편이 사대교린, 이 사대교린으로 당시 세력이 컸던 명나라에는 실리적인 사대를 표방하여 전쟁을 피하고 이웃 국가들과도 분란 없이 사이좋게 지낸다는 태도를 취했습니다. 여기에는 암묵적 예외 조항이 있었는데 먼저 조선을 공격하지 않는다면 사이좋게 지낸다라는 것이었죠. 이런 태종의 태도가 이번 사건에서 여실히 드러나는데요. 허술한 틈을 타서 대마도를 치는 것이 어떻겠는가. 허술한 틈을 타는 것은 불가하고 마땅히 적이 돌아오는 것을 기다려 치는 것이 좋습니다. 먼저 출정을 하는 것은 어렵고 그들이 다시 올 때를 기다리는 것이 좋겠다는 신하들의 대답이었는데요. 만일 물리치지 못하고 항상 침략만 받는다면 한나라가 흉노에게 욕을 당한 것과 무엇이 다르겠는가. 허술한 틈을 타서 쳐 부숴야 한다. 우리가 약해 보이는 것은 절대 안 된다. 후일에 우환이 없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 그리고 장천군 이종무를 불러 3군 도체찰사로 세웠습니다. 죄 있는 일을 다스리고 군사를 일으키는 것은 제왕으로서 부득이한 일이다. 대마도는 본래 우리나라 땅인데 외놈이 거류하게 두었더니 개같이 도적질하고 쥐같이 훔치는 버릇을 가지고 변경해서 맘대로 뛰놀고 있다. 왜구가 뭇 백성을 학살하는데 오히려 용납하고 도발하지 못한다면 어찌 나라에 사람이 있다 하겠는가. 태종은 이번 기회로 왜구의 횡포에 종지부를 찍겠다고 결심했습니다. 6월 19일 이종무는 227척의 병선에 1만 7천여 명의 군사를 이끌고 거제도에서 대마도로 출정했습니다. 먼저 10여 척의 배가 대마도에 먼저 도착했는데 외적들은 자신들의 일행이 돌아온 줄 알고 술과 고기를 들고 한양까지 나왔는데요. 이게 웬걸 뒤이어 조선의 대군이 두지포에 정박하자 놀라서 뒤늦게 달아났습니다. 이종무는 귀화한 외인 지문에게 서신을 주어 대마도주 도도웅아에게 항복하라는 내용을 전했는데요. 이에 답이 없자 조선군은 작전에 돌입했습니다. 이종무는 수색을 시작하여 적선 129척을 빼앗았는데 그중 사용할 만한 20척의 배를 제외한 나머지는 모두 불살라버렸습니다. 그리고 가오 1939호를 불지르고 외적 114명의 목을 베고 21명을 포로로 사로잡았습니다. 이때 조선은 명나라의 포로 131명까지 구출했는데요. 조선군이 그들에게 외적들의 상황이 어떤지 물어보니 외적들은 다 도망갔습니다. 그들 중 부자라는 자들도 겨우 조금의 양식만 가지고 도망가서 오랫동안 포위한다면 다 굶어 죽을 것입니다. 외적의 허술함을 파악한 조선군은 한 곳에 목책을 세워 외적의 중요 이동로를 차단했습니다. 이미 외적의 요충지를 선점하여 버티기만 하면 이기는 게임으로 장기전 의사를 비춘 것이었죠. 유정연의 종사관 조이구가
대마도에서 돌아와 승전 소식을 전했습니다. 이에 태종은 이종무에게 선지를 내렸는데요. 예로부터 군사를 일으켜 도적을 치는 것은 죄를 묻는 데 있지 많이 죽이는 데 있는 것이 아니다. 혹 대마도에 투항하는 자는 모두 받아주어라. 대마도의 백성들이 잘못을 인정하고 귀하를 원하면 허락하겠다는 뜻이었습니다. 대마도는 토지가 적박해서 심고 거두는데 적합하지 않아서 생계가 어렵다. 내가 이를 안타깝게 여긴다. 혹 항복하면 거처와 입고 먹는 것을 줄 테니 이를 도도옹아와 외인들에게 알려주어라. 확실히 해당 내용을 실록으로 읽으면 태종의 역사 지식과 유학자다운 면모를 느낄 수 있습니다. 결국 9월 20일 대마도주 도도옹아가 항복하겠다는 신서를 바쳤습니다. 이때가 기해년으로 동쪽 대마도를 정벌했다 하여 기해동정이라고 합니다. 기해동정 제3차 대마도 정벌의 발단이 되었던 충청자도 만호 김성길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앞서 충청자도 만호 김성길은 차명을 당했습니다. 김성길은 차명을 당하였다. 처음에 전라도 감사가 왜적이 경내를 지나간다 하여 빨리 알렸으나 성길은 알고도 방비하지 않다가 패하기에 이르렀다. 기록을 통해 처벌 과정 내용을 보면 술에 취했을 뿐 아니라 침략 보고도 있었는데 이에 대한 대처도 전무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이런 조치가 미흡했을 뿐 김성길과 김윤 부자는 적과 열심히 싸웠다며 사람들이 그들의 죽음을 슬퍼했다고 사관은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에 대한 해석은 각자 자유입니다. 이렇게 상황 태종은 자신이 쥔 병권으로 대마도를 정벌했습니다. 이로써 해안에 사는 백성들의 생활을 안정시킬 수 있었죠. 왕실이 방위를 철저히 하고 있으며 자기 백성들을 보호하고 있다는 사실을 백성들에게 그리고 타국에 분명하게 보여준 사건이었습니다.